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3학년은 1, 2학년과는 다릅니다. 맨날 다르다는 말만 하는 사람이 저이긴 하지만 3학년은 학년군부터 달라집니다. 보통 1, 2학년이 하나의 학년군으로 저학년으로, 3, 4학년은 중학년으로, 5, 6학년은 고학년으로 묶여집니다. 학년군이 달라지면 실제 교육과정에서 많은 부분 차이를 보입니다. 차차 이야기하겠습니다. 3학년 어린이는 자기가 10대라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10살이니까요. 세상에 우리 아이가 두 자릿수 나이가 되다니요. 이 작은 어린이가 중학생 같은 청소년이 되어간다고? 아직 아기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저 상상하며 웃고 말 일이 아닙니다. 3학년은 성큼 자라는 학년입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에서 세상 속에 분리된 나가 있다는 인식이 생깁니다. 나인 셀프와 내가 아닌 난 셀프가 나누어지고 셀프에 대한 자각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걸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풀이해서 말하면 자신의 주의와 초점을 두는 개인의 지속적인 경향, 자기에 대해 가지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 나와 내가 아닌 것의 분리, 3학년의 키워드가 분리인 이유입니다. 1, 2학년도 셀프가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중심성에 의해 셀피시할 정도로 두드러져 보입니다. 하지만 이 셀프는 전체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내가 원하면 다른 사람도 원하고 내가 싫으면 다들 싫어할 것 같습니다. 내가 기쁜데 다른 사람이 슬플 거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가르쳐줘야, 알려줘야, 그제서야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입니다. 내 기분과 욕구가 당연한 것이기에 셀피시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1, 2학년이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할 때 나쁜 어린이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땅히 그럴 때이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못마땅하게 여기며 비난하려고 하는 건 어른의 태도가 아닙니다. 친구가 텔레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아서 속상하구나. 네. 그런데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 서로 다르기도 해. 하지만 이거 하고 놀면 재밌어요. 친구도 좋아했었어요.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친구가 하자는 놀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양보하려 들지 않는다거나 배려심이 없는 어린이라거나 고집스럽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 든다고 꾸중하는 건 어른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 중에 쉬운 일입니다. 3학년이 되면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될까? 라는 자기 질문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하지 않았을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것입니다. 내 행동, 말투, 겉모습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나였고 변한 건 없는데 말입니다. 마치 거울 속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거울도 분명 그 자리에 계속 있었고 주변을 비추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뭐지?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은 것이지요. 내가 의식적인 주의의 대상이 되는 자의식이 인식되는 겁니다. 자의식이 올라오면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일에 신경을 쓰거나 외모에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옷을 고를 때 저학년 때는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눈에 예뻐 보이는 걸 선택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머리를 여러 갈래로 쫑쫑쫑 닦고 고양이귀 머리띠나 커다란 토끼귀 머리띠도 하고 학교에 옵니다. 머리핀도 레이스에 구슬이 박혀 화려하고요. 남학생들은 그냥 보호자가 입혀주는 대로 입고 오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자의식이 뜬 어린이는 다른 어린이가 어떤 옷을 입는지 신경 씁니다. 2학년 2학기부터 슬슬 겉모습부터 변하기 시작하는데 머리 모양이 수수해집니다. 그러다 3학년이 되면서 머리를 풀고 다니기도 합니다. 어린이들 느낌으로는 유아에서 벗어나 좀 더 세련되어진다거나 할까요? 남들에 비해 너무 튀는 옷도 입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친구들이 입는 것과 비슷한 옷 자체가 아니라 입어서 편하고 활동하기 좋다고 느끼는 것이 선택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옷 입는 것에 자기 주장이 강했어요.
그런 어린이가 있죠. 타고난 기질이 자의식을 강화하는 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틱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틱이 대표적으로 이 시기부터 어린이를 더욱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틱은 학교 오기 전부터 증상을 보여 1, 2학년에 두드러져 보이다가 점차 학년이 올라갈수록 완화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소년기까지 계속되는 경우는 한 1% 미만으로 안타깝게 음성틱과 운동틱을 함께 보이는 뚜렛으로 만성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1, 2학년 어린이에게 틱은 보호자에게 더 신경 쓰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자신이 가진 틱 증상에 그다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걱정하니까, 야단치니까 눈치 보는 정도일 때가 많습니다. 저학년 어린이들이 아무도 없을 때, 또 정신없이 놀 때, 책 읽을 때, 틱 증상을 더 많이 보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물론 틱은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지 않으려고 긴장하면 더 증상이 심해지니까요. 하지만 보호자가 텔레야, 왜 그래? 눈 띵그리지 마. 하면 주의가 환기되어 찡그리는 게 멈추거든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보호자가 없을 때 다시 다른 일에 집중하며 찡긋찡긋 하게 됩니다. 그러던 틱이 3학년이 되면서 보호자가 아닌 자신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호자가 킁킁 소리 낸다며 뭐라고 하셨던 게 그게 뭔지 알 것 같은 겁니다. 다른 친구들을 보니 그러지 않거든요. 게다가 학교는 집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처음 해보는 것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죠. 이전에도 하기 싫은 일을 하거나 긴장하면 목 주변이 답답해지며 킁킁 소리가 났지만 주로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용한 공부 시간에 자꾸자꾸 목이 답답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자기 소리에 친구들이 이상하다는 듯 돌아볼 때는 정말 난감해집니다. 틱이 발생하는 원인은 심리적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전, 뇌 발달과 손상, 호르몬, 세균 감염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다 그렇듯 몸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신체 기능과 마음 역할이 합해져 나타날 겁니다. 일시적 틱이라면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변화로 멈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학년 입학하고 난 뒤 어느 날인가 틱을 보이는 것 같다는 보호자의 걱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린이를 자세히 관찰해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동안 관찰한 결과를 날짜별, 시간별로 몇 번이나 틱이 보였는지 잘 정리해 오셨어요. 눈에 띄는 건 자기 전 횟수였습니다. 이제 저와 보호자는 자기 전 틱 증상에 주목했습니다. 이때 틱 증상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요. 처음 드는 생각은 늦은 시간이니 피곤한가였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힘들어지면 그렇지 않을 때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꼿꼿하게 허리를 세워 앉았다가 배를 이렇게 내밀고 앉게 된다든지 똑바로 걷다가 힘들어지면 팔자 걸음을 걷기도 하고요. 내 몸을 컨트롤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기 마련인데 그게 부족하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바깥에서 엄청 신나게 놀고 난 뒤 몸이 노곤해진 상태에서 틱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졸려서 짜증을 내긴 했지만 틱은 자기 전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 수면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잠드는데 필요한 주변 환경이나 조건 등을 합쳐서 수면 위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가정에서는 분리수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는 더 놀고 싶다며 자러 가기 싫어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하려면 보호자는 늘 애를 써야 했습니다. 지금 안 자면 안 돼요? 지금 자야 내일 또 재미있게 놀지.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참 맞는 말씀인데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자기 주장을 내놓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재밌게 놀 거예요. 이것도 참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슬슬 좋은 말이 안 나갑니다. 너 전에도 늦게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짜증냈잖아. 잠이 부족한데 내일 어떻게 재밌게 놀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혼이 나야 보호자의 큰 소리에 다물어진 입이 퉁퉁 불어 앞으로 튀어나와야 그제야 자러 들어갑니다. 어린이는 자는 게 싫은 겁니다. 자기가 아깝다고 할까요? 이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밝은 거실에서 어둡고 재미없는 자기 방에 혼자 있기 싫은 겁니다. 보호자와 이야기 끝에 이 어린이를 잠자리로 이끄는 건 잠은 편안하고 기분 좋아지는 일이야 라는 만트라 같은 주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놀이가 끝나는 게 아니고 잠은 편안하고 기분 좋아지는 일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어린이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는 어린이의 행동을 목적에 중심을 두고서 실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3학년이 된 어린이는 이제 자기 모습을 새삼스럽게 다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호자도 주변 어른도 어린이의 시선을 따라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일시적 틱이나 만성적 틱이나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같습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과 다른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어쩜 이렇게 다를까 싶지요. 겉모습부터 도플갱어가 아니라면 한 사람이 고유한 한 사람일 수 있게 그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3학년은 보호자의 역할을 말씀드리며 든든한 보호자라고 했습니다. 어린이가 자신의 부족한 면, 다른 사람과의 차이에서 느끼는 당황스러움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3학년은 이제 거울에 비치듯 자신의 모습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마치 배경과 전경 같습니다. 같이 어우러져 있는 풍경에서 자신이 어떨 때는 배경으로 물러나고 어떤 경우는 툭 하고 앞으로 나와 보입니다. 전체성이 깨져 이런 분리가 불편합니다. 반감의 시기에서 오는 밀쳐내짐도 불편함에 한 몫을 합니다. 그러니 그럴 수 있어 하는 어른의 시선이 옆에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이건 너 왜 그래? 가 아닌 겁니다. 어린 시절 떠올려 본 어른이라면 대부분 느끼실 겁니다. 내가 느끼는 걸 나도 경험해 봤고 그때 어떤 감정인지 드는지도 알고 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 대한 넉넉한 공감이 넉넉한 수용으로 드러나는 게 어른다운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한여름에도 긴 머리를 자르려 하지 않는 어린이가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답답해 하시죠. 단발하게 자르면 시원할 것 같고 머리 감기도 쉬울 텐데 싫다고 그렇게나 버티더라고요. 그럴 때 어떤 분은 텔레야 넌 짧은 머리가 어울려 하시거나 머리 자르면 머리 감기 얼마나 편한데 꼬십니다. 하지만 어린이 대답은 넙입니다. 사실 짧은 머리가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어린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감기 어려운 것 정도는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은요? 넌 딴 애들이 머리 기른다고 너도 기른 거야? 너무 콕 찔러 얘기하면 어린이의 방어만 튼튼하게 만들 뿐입니다. 아니야, 짧은 애들도 많아. 내가 그냥 기르고 싶어서 기르는 거야. 굳이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3학년쯤 되면 긴 머리가 좋아지지.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너네 할머니가 밤마다 귀신 나오겠다고 뭐라고 하셨어. 그러다 또 짧은 머리가 좋아지기도 하니까 그때 되면 말해. 어차피 어린이 머리카락은 어린이 것이니까요. 아이에게 끌려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머리카락 길이가 남에게 피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훈육편에도 말씀드렸지만 단호하게 할 것은 단호하게 해야지요. 어떤 건 수용해주고 어떤 건 단호해야 하는지 이런 걸 분명히 하는 게 어렵지만 어른의 몫이고 현명함도 합니다. 틱도 그렇습니다. 나도 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것도 방해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니까요. 그러다 괜찮아지기도 하니까 친구들아 내가 요즘 소리 내는 게 틱이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러는 거니까 이해 부탁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놀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전 20여 년의 교직 경력 동안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교사 앞이라 조심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반은 ADHD나 틱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편이었는데도 이걸 약점으로 삼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와 내가 아닌 것의 분리되어야만 볼 수 있는 나에 대한 의식과 자각, 3학년 발달의 자식이었습니다. 어린이의 셀프는 든든한 보호자 곁에서 건강하게 자랄 겁니다. 좋은 어른이 행복한 어린이를 만듭니다. 텔레학교였습니다.